벽지 장판은 우리가 쓰다 보면은 제일 많이 손이 타는 부분이라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. 이걸로 그 퇴거할 때 엄청 많이 싸워요. 임대인하고 임차인이. 임차인분이 도배랑 장판이랑 너무 좀 지저분하다, 이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임대인분이 바꿔주셨는데, 이제 이분이 퇴거를 하실 때 보니까 더러워져 있어요. 새 거였는데. 그러면은 이거를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?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요? 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려워요.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나라는 임차인 바뀔 때마다 벽지랑 장판 이렇게 좀 새로 해주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벽지가 이제 더러워진 게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. 내가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냐. 억울해서 많이 이걸로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, 벽지 장판은 우리가 쓰다 보면은 제일 많이 손이 타는 부분이라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판례도 이거는 통상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을에 생기는 훼손이다, 통상적인 손모다,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통상적인 훼손에 대한 그 비용은 이미 세입자가 내는 월 차임에 다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임대인이 감안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임차인이 물론 요구를 해서 임차인 입주를 할 때 임대인이 바꿔줬다 하더라도 이 비용을 임대인이 나중에 뭐 더러워졌으니까 너가 다시 해놓고 나가라, 이렇게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워요. 근데 다 그 방법이 있는데, 특약으로 임대인이 그래 내가 이번에 너 들어갈 때 이거 해줄게, 그 대신에 만약에 많이 더러워지면은 임차인이 다시 이거를 도배 장판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이런 특약을 써놓으면 그거는 가능합니다. 변호사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하셨으니까 이 분야로 싸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, 네.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더러워지면이라고 하셨는데, 이게 더럽다는 게 사람의 기준이 또 다르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판단하죠? 예,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신데, 특이하게 그래서 이것도 다 세세하게 진짜 판단할 수 있게끔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냥 뭉뚱그려서 더러워지면 이러면 안 되고, 뭐 곰팡이가 피었다거나 아주 누렇게 뭐 변색이 많이 됐거나 구체적으로 좀 적어놓는 것이 중요해요. 변색은 어느 정도 수치로 좀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.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흡연을 임대인분께서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, 그 싫어하시는 이유가 흡연하면 물론 냄새도 배지만 벽지도 누래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특이하게 잘 적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. 흡연으로 해서 뭐 냄새가 배거나 아니면 벽지가 변색이 됐을 경우에는 비용을 뭐 임차인이 부담한다,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것이 좋죠. 그럼 실제로 이게 더러워진 거다, 이 정도면 깨끗하다, 이걸로 변호사님이 개입해서 그 싸움을 이렇게 중재하신 적도 있으신가요? 네. 일단 뭐 제가 이걸 더럽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, 이걸로 그 퇴거할 때 엄청 많이 싸워요, 임대인하고 임차인이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법리를 이야기를 하면서, 일단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에게 가는 거는 임대인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, 이렇게 그 법리를 설명을 드리고, 근데 임대인 분께서는 대부분 이 도배 장판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해요, 일방적으로. 아직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.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돈을 다 돌려받아야 되는데, 그걸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뭐 제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뭐 임차인 부담 0 뭐 이렇게 한 경우는 좀 드물고요. 결국 이렇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도배 장판 비용 중에 일부분은 임차인이 좀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 적이 많죠. 법이랑 일상생활이랑 조금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면은 이 도배 장판 뭐 이거 말고도 좀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른 게 좀 더 있나요? 정말 많아요. 뭐 인터폰 훼손되는 거, 인터폰이 훼손됐는데 임차인은 그 인터폰이 내가 들어올 때부터 안 됐다, 임대인은 무슨 말이냐, 정상적으로 잘 작동됐다, 너가 고양이 키워가지고 고양이가 뭐 선 다 잡아먹어가지고 뜯어진 거다, 이런 걸로 또 정말 많이 싸우고요. 싱크대 수전에 물이 새는데 이거 언제부터 샜냐, 이걸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방충망도 많고, 그 신발장 뭐 파손 뭐 이런 거 정말 많죠. 욕실에 수건거리 파손 이런 거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 대부분 판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훼손이라고 봐서 임차인이 물어줄 책임은 없다고 봐요. 이것도 논의의 질문일 수 있는데, 네. 더럽다로 이렇게 싸우는 일이 좀 있다고 하니까 네. 냄새도 있나요, 그중에?
냄새도 있어요.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또 이런 게 있었는데 임차인이 교도소로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집이 거의 몇 개월이 이제 사람이 안 사서 거의 한 1년 안 살았어요. 그러니까 집이 완전히 그냥 버려져 있었으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막 새 집도 아니었어요. 그러니까 곰팡이가 그 사이에 엄청 많이 피고 싱크대 물 새고 막 이러는 게 더 확대가 된 거예요. 훼손이. 그런 경우에 냄새도 되게 많이 나거든요. 그리고 쓰레기도 다 방치돼 있으니까 냄새 많이 나고 그래서 그때 임대인이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근데 이건 좀 감정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었던 게 그 임차인은 경찰서에서 몇 번이나 그 사람 잡으러 오려고 막 문도 두드리고 막 이랬다고 해요. 그러니까 임대인도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거예요. 차임도 계속 밀리고 이러니까. 그래서 이제 몇 개월 만에 가까스로 문을 따서 들어갔는데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니까 엄청 화를 많이 내셨어요.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몇백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주겠다, 돌려주겠다 막 이렇게 해서 되게 분쟁이 됐었던 사건인데 사실 법리적으로 보면은 임차인에게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감정적으로 너무 화가 많이 난 상황이어서 그래도 조금 일정 부분은 임차인이 좀 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그냥 잘 합의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. 이거 말씀하신 거 좀 되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오랜만에 이제 왔는데 내 집에서 원래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았는데 너 냄새가 너무 심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? 예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런 경우는 진짜로 냄새 날 수 있는데 임대분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받기가 어렵죠. 더더군다나 훼손도 아니고 냄새 나는 건 진짜 냄새 나는 건 주관적인 거잖아요, 말 그대로. 그래서 이런 건 좀 받기가 어려워요. 이거 진짜 복불복이네. 그쵸.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많고 간혹 진짜로 임차인이 정말 집안 관리를 잘 못해서 고의 이걸 법률적 용어로 고의 가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훼손된 경우도 있기는 해요. 근데 냄새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특약으로 애완동물 기르지 말라고 해놨는데 그걸 위반해서 기르다가 그 냄새가 밴 경우도 있잖아요. 강아지 그런 분뇨 냄새 막 이런 거. 그런 경우에는 뭐 손해배상을 뭐 구할 수도 있겠죠.